안녕하세요. 오늘은 강화경찰서 서장님, 235 서장님께 두 번째로 드리는 동영상 편지예요. 그 방송을 찍는 이유는 우리 아이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 담당 수사관을 빨리 배정해서 수사가 시작되기를 원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요지는 이거예요. 조금 의문스럽기는 한데, 서장님, 제가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지 않았는데 아이에 대한, 어린이에 대한 대면 조사를 하겠다는데 응할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지 않았는데 누가 아동을 조사해요? 그것도 대면 조사를, 그것도 강제로. 그런 일은 없고요. 그럴 수는 없는 거고요. 조금 강화경찰서가 조금 답답하다 그러는 게, 수사관이 배정이 되면 당연히 그 수사관이 대면 조사를 하던 뭐 서면 조사를 하던 얼마든지 어린이에 대한 조사가 가능한데 왜 이렇게 사건을 뭉개고 있는지, 정말로 어린이를 이제 직접 보고 대면 조사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수사관을 배정해야죠. 이 사건에 대한 수사관을 배정하고 수사를 시작하면 가능하잖아요. 좀 답답해요. 그리고 기름에 튀겨 죽이는 거는 기름이 아깝고 똥물에 튀겨 죽이면 좋을 것 같아요. 12일 날 전화한 해당 여성 같은, 이런 여성이 왜 나타났을까? 이게 서장님 승인을 받은 건지 아니면 부하 직원들이 그냥 한 일인지 사실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공무원들은 두 가지로 일을 해요. 하나는 상급자 단체의 장에 승인을 받고 일을 하거나, 또는 단체장의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일을 처리하거나, 사실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혹시 똥물에 튀겨 죽여야 될 년을 내세운 걸 봐서는 혹시 부하 직원들이 서장님을 속인 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주관적으로. 그래서 오늘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났어요. 그래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담당 수사관이 배정이 되면 우리 아이에 대한 대면 조사 가능합니다. 이제 서면도 되고, 근데 이제 1년 동안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질문을 먼저 주시면 이제 수월하겠죠. 그러면 조사가 수월하게 진행이 돼요. 자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1년 동안에 그래서 분류해서 한 건 한 건 줘야지, 한꺼번에 딱 주면 수사관이 감당을 못해요. 많아가지고. 2019년 1년 동안 교권을 이용해서 담임교사가 아이를 괴롭힌 거예요. 상식적으로 굉장히 일어나기 어려운, 되게 단발적으로 일어나죠. 그러면 무서워서 전학 가고 도망가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한 건 한 건 수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게 제 의견이에요. 아니면 수사관이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이 교권을 이용해서 아동을 1년간 학대한 방법에 대해서는 한
500페이지짜리 책 한 권 분량? 그 정도는 나올 거예요. 예, 한 명 머리에서 쥐어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동 학대 매뉴얼. 그러니까 교권을 이용한 아동 학대 매뉴얼. 이건 그 굉장히 훌륭한 사례예요. 한 명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여러 명의 머리에서 쥐어짠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한 명 교사한테 시킨 거예요. 그래서 교권을 이용한 아동학대 매뉴얼 제목은 이 정도로 달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 중이에요. 하여간 그 똥물에 튀겨 죽여야 될 년이 나타나는 게 굉장히 의문스러워요 지금. 예,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걸 수도 있고 순전히 진작이니까 혹시 부하 직원들한테 속고 계신 거 아닐까 해가지고요. 제가 사건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요. 이미 알고 계신다 할지라도 작년에 부임하셨으니까 2017년부터 시작된 학교 폭력이거든요. 그래서 간단히 좀 말씀드릴게요. 이미 알고 계시다면 죄송해요. 혹시 그저 교회라고 하는 것을 이용했어요. 교회 조직의 일부. 그래서 2017년 4월에 학교 폭력이 결정됐는데 어, 거의 뭐 공개죠. 거의 공개적으로 결정됐어요. 그래서 그 조직도 이용하고 밀고 막. 그러니까 학교 안에서는 그 닭고기가 반 아이들을 이렇게 하는 건 닭고기가 있는데 그래서 2년 동안 2017년, 2018년 네 차례 학교 폭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반 아이 전체를 보고 쟤하고 놀지 마, 왕따 시켜라 이렇게 네 차례 있었고요. 근데 이래도 우리 아이가 전학을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임기가 2016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019년에는 총력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5, 6학년 담당 교사를 3학년 우리 아이 반에 배정을 한 거예요. 2019년 한 해만. 그리고 2019년 한 해에 그 교과 과정 하나에 중간 놀이 시간이라 해서 오전 시간에 그 중간 놀이 시간을 집어넣었어요. 이게 학교 끝나고 쟤하고 놀지 마. 주로 이런 거고 학교 교실에서야 뭐 그냥 수업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왕따 학교 폭력, 왕따라고 하는 학교 폭력이 적용이 덜 됐나 그래가지고 중간 놀이 시간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 학교 여기서는 집으로 올 수도 없고 도망칠 수도 없으니까 교실 안에서 그러니까 이제 좀 왕따라고 하는 학교 폭력을 좀 더 강력하게 실시하기 위해서 중간 놀이 시간을 넣었어요. 그래서 내가 수사의 그 첫 번째 초점은 그 학폭 일지 5에서 쓴 것 같은데 그건 다 보셔야 돼요. 근데 그 5, 6학년 담임 교사를 왜 2019년에 3학년에 배정했는가? 그 다음에 2019년에는 왜 유독 중간 놀이 시간을 교과 과정 중에 넣었는가? 그러니까 교과 과정 중에 교실 안에서 과정으로서 왕따라고 하는 학교 폭력을 실시했거든요. 이거 2019년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수사는 시작되면 돼요. 예. 그리고 이제 학교 폭력의 목적이 뭐냐 그럼 공모교장 8년이요. 그러니까 공모교장 4년을 하고 연달아서 그 학교에서 4년을 더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범죄예요. 그러니까 공모교장 8년은 범죄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를 뽑아야 되거든. 안 되잖아.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운영위원회에서 이제 이거를 공모규장을 뽑게 돼 있는데 그러려면 자기가 4년을 더 해야 돼요. 2020년 5월 6월에 진행하는데 그럼 2020년에 학교 운영위원은 전부 이 범죄에 동참할 동지들로 뽑아야 되는 거예요. 학교 교장이 시켜주는 건 줄 알고 아무도 그냥 가만히 시켜주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나는 우리나라 법률에 따라서 직접 학교에 가서 운영위원 신청서를 쓰거든요. 뭐 국회의원이 되고 싶으면 신청서를 써서 선관위에 내듯이
운영위원을 하고 싶으면 행정실에 가서 신청서를 써서 낸 거예요. 우리나라 법률에 따라서. 근데 이거를 막으려면 공모규정 8년 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걸 막아야 돼요. 그러니까는 우리 아이를 쫓아내죠. 어떻게든 괴롭혀서 2019년에는 쫓아내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총동원했어요. 총동원. 이게 학교 폭력의 목적이에요. 그 목적을 좀 알아두시면 사건 수사가 조금 수월할 거예요. 물론 이제 아이만 괴롭혀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각종 관공서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 이용해갖고 총공세였어요. 총공세. 이제 교회 가면 교인이고 뭐 군청에 오면 공무원을 해야 되는데 이게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도 그러니까는 군청의 공권력은 그 공정하게 자기가 공무원의 자세가 돼야 되는데 군청에 와서도 평일날 이게 머리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로이 사용하는 그런 공무원들이 조금 있고요. 그들이 이제 나와 아이를 쫓아내기 위한 이거에 나선 거예요. 일반인 그 교회 교인들을 이용한 거는 그냥 그렇죠. 근데 문제는 공권력이 사사로이 사용되었을 때는 굉장히 크죠. 크죠. 어려움이 커요. 이런 일들에 대해서 뭐 제 유튜브하고 페이스북 이런 데 썼어요. 다 수집하니까 제가 밥 먹었다 방구 꼈다 어디 가서 커피 먹었다 누구 만났다 이런 것까지 다 정보를 수집하니까 다 있어요. 걔들 다 있어요. 근데 하여간 결과는 제가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작년 5월에 공모교정 8년을 저지했어요. 제가 이겼습니다. 음. 근데 글쎄 이걸 어쩌자고 그냥 교사로 발령을 내야 되거든요. 그놈을. 근데 글쎄 교육감이 도대체 어쩌자고 이놈을 또 교장으로 다른 학교에 발령을 낸 거예요. 근데 거기서 또 사고를 쳤죠? 몇 달 만에. 가자마자 사고를 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거를 이제 강화교육지원청 안에서 해결하려고 이제 교육장님 통화를 시도했는데 거부당했어요. 거절한 거예요. 그래서 실권이 없는 건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본청에다가 신고를 해서 그 처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같은 놈이에요. 혹시 이런 거 보고를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제가 그걸 잘 몰라요. 가끔 가다 보면 대범하게 상급자를 속이는 공무원들도 있거든요. 뭐 아닐 것도 같고 사실 속였다 그러면은 또 그렇죠. 더 쪽팔리죠. 근데 저는 의심이 되니까 혹시 속인 거 아닐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제가 어떻게 4년이잖아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이게 수십 명이 동원된 게 아니라 사실은 수백 명 수준으로 동원된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이길 수 있었냐? 혹시라도 궁금하시면 이 사건의 전모가 궁금하시면 저를 부르세요. 저를 부르세요. 그러면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뭐 그렇게 뭐 조급하진 않아요. 그쪽 그 교장하고 그 교장의 동지들 그 사람들은 지금 뭐 조급할지 모르겠어요. 에, 저는 아니에요. 저는 줄줄이 할 일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것들 하나씩 해나가면 되기 때문에 조급하진 않아요. 그래도 이제 뭉개고 있는 게 공무원인데 경찰 공무원인데 경찰에 와서 출근했을 때 경찰 공무원 해야 되는데 교회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 공무를 사사로이 처리하는 사람이 그 경찰서에 없으란 법은 없거든요. 군청에 있었어요. 군청에 있었어요. 그 뭐 지금도
걔네들은 졌으면 이제 깨끗하게 끝나고 이제 그냥 정상적으로 뭐 교사나 교장이나 장학사를 하면 되는데 그럴 생각이 없나 봐요. 그래 가지고 최근까지도 계속 재밌는 일들을 벌여요. 뭐 유치원 동창이래요. 50년 전에 제가 다녔어요. 또 중학교 동창이래요. 그래서 날 아냐 그랬더니 모른대요. 우리가 이제 60명이 넘으니까 한 학년에 360명이잖아요. 그건 나는 본 적도 없고 같은 반도 해본 적도 없는 뭐 중학교 동창도 만나고 막 이래요. 근데 뭐 제 과거가 어쩌고 그러는데 제가 유치원생 때 아기 낳은 것 말고 뭐 다른 일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막 내 글에 와서 기독교육을 막 해요. 이게 교회랑 관련이 좀 있잖아요. 근데 아니 기독교육을 하고 싶으면 자기 페이스북에다 하면 되는데 내 글에 와서 막 기독교육을 해요. 중학교 동창이래요. 본 적이 없는. 응. 페이스북에 친구 신청을 해가지고. 저는 종교시설에 어렸을 때 결심을 해갖고 어느 곳도 안 갔어요. 그래서 제가 종교적 편견으로 무슨 죄를 짓거나 잘못하는 일은 없어요. 종교적 편견 때문에, 종교 때문에 죄를 짓는 일은 아예 없어요. 깨끗해요. 제가 어렸을 때 나는 평생 종교를 갖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종교시설에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럼 자기 페이스북에 나 기독교육 하면 되잖아요. 그건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왜 그래 와서 기독교육을 해요? 재밌죠? 걔네들 계속 재밌어요. 아, 근데 여기서 이제 본론이에요. 어, 해당 여성, 해당 여성이 교장이 시켜서 했어요. 본인이 좋아서 스스로 한 거 아니에요. 뭐 아동 학대를 즐겼을 수도 있지만 괴로웠을 수도 있어요. 이 여성은. 그래서 이 여성의 조사를 못하게 지금 열심히 맡고 있는 건데 뭐 세상은 변하잖아요. 내년에 선거도 있고 기타 등등. 에휴, 음, 이제 능력이 있어서 그게 예산이 애들은 계속 줄어요. 세 반에서 두 반으로 막 줄어요. 여기 강화군 전체적으로 그렇고 이 학교도 그렇고. 근데 예산을 따오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3년 동안에 보니까 10억을 따왔더라고요. 합쳐서. 그리고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게 교장의 선택사항이에요. 그러니까 교장마다 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교장이 선택을 하면 급식비를 아주 최저 단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중에는 안 파는 질 낮은 것들을 이렇게 공급하고 있는 거예요. 학교 급식에. 그러니까 애들이 그걸 먹겠어요? 안 먹죠. 집에서 하는 수준으로는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애들이 안 먹으니까 강제급식을 해요. 그러니까는 음식 남기지 마라. 남기면 벌 주고. 음식을 늦게 먹어. 왜 늦게 먹느냐고 벌 주고. 그리고 이제 감시 속에서 먹고. 교사가 감시하니까 이제 지시를 받은 애들이겠죠. 애들이 이제 선생한테 제 음식 남겼다고 밀고 하고. 북한 생각나죠, 북한. 음. 우리 애 2019년에 학교 급식실은 지옥이었어요. 통제와 감시 속에서 강압 급식을 당했어요. 지옥이에요. 같은 반 여자애들이 밀고 하고, 밀고 하면 또 끌려가서 벌 받고. 그래서 1년 내내 시도 때도 없이 벌을 받았어요. 제 시간에 끝나서 나온 날보다 그렇지 않은 날이 더 많아요. 이게 급식 사건이에요. 급식이 이제 다른 데서는 해먹기가 조금 어려워요. 예산 내려오는 방식이. 아니 뭐 물건 하나 팔고 조금 해먹고 조금 커미션을 조금 먹고 이런 거 괜찮아요. 이런 거 문제가 없어요. 저는 조금씩 먹어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야 우리나라 경제가 돌아가요. 공무원들이 청년 결백하면 경제가 안 돌아가요. 그래서 그런 건 상관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뭉텅으로 해먹는 거죠. 뭐 2억을 내려보냈다. 그러면 1억 딱 먹고
뭐 한 1억 5천 뭐 이런 수준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탐욕이 이게 절제가 돼서 조금씩 해 먹으면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거기 나오는 급식이 그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진짜 중요한 얘기인데, 수사가 시작이 안 되면, 그러니까 이 사건 자체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해당 교사가 시켜서 했는데 자기가 다 뒤집어 쓰겠어요? 아동학대인데? 내가 증거 다 갖고 있다는 거 그 여자 알아요. 내가 증거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는 거 그 여성이 알아요. 근데 이 여자가 조사받는 걸 막기 위해서 지금 애를 쓰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 이게 이 여자가 진짜로 이 여자에 대한 수사가 빨리 안 들어가면 얘들이 가진 방법으로 수사를 막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여자를 마지막 방법으로 살해할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이 건이 큰 거예요, 이 건이. 그래서 이거 부하 직원들이 속인 게 아니라면 안 속였을 거예요. 속였다면 바보란 얘기니까 그건 죄송해요.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혹시라도 모르는, 혹시라도 몰라서 그냥 소돔하는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속였다면 바보란 얘기니까 그건 제가 무례하게 얘기하는 건데, 그게 혹시라도 그것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사가 시작되는데 죽였다 그러면 시킨놈 바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수사가 시작되고 이 여자를 경찰서에서, 강화경찰서에서 보호한다 이러면 못 죽이죠. 수사를 계속 뭉기적거리고 미루고 안 하고 깔고 앉아 있는데 이때 그 여자한테 병고가 생겼다 그러면 책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수사를 시작해서 이 여성을 보호해야 돼. 경찰서에서 서장님이 이 여자 건드리지 마라 라고 이렇게 딱 나오면은 여기서 그 여자 건드릴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못 건드려요, 무서워서. 그러니까 수사가 빨리 시작돼야 만약에 있을 병고를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요. 아무튼 뭐 사건에 대해서 전모를 다 알고 싶으시면 저를 부르시면 돼요. 2, 3분 거리에 살고 있잖아요. 언제든지 가서 말씀드리고요. 증거 자료들도 참, 수사가 시작되면 한 건당 또 하나씩 드립니다. 한꺼번에 다 드리는 일은 없어요. 이제 그거는 좀 알아주시고요. 왜냐고 하면 제가 4년 만에 아주 그냥 신락 같은 기회를 잡은 거잖아요. 제가 신고할 줄은 몰라서 안 했겠어요? 4년 만이에요, 4년. 4년 걸려서 신락 같은 가능성 하나를 잡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증거 자료는 한 건씩 계속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